이 정책을 같이 배웠었어. 한번 복습을 할 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영국이 여기 있죠?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는? 맞아. 케이프타운까지 내려오는 무슨 정책? 종단 정책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쵸? 종단 정책,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남아프리카 어디까지?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거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어디까지? 인도에 있는, 맞아요. 인도의 캘커타까지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 종단 정책이 무슨 정책이 된다 그랬었죠? 네, 삼시 정책이 된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삼시 정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영국이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에서부터 이 종단 정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어? 여기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집트를 보호국가했기 때문인데, 여기가 어디였죠? 맞아요. 수에즈 운하.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바다랑 바다를 잇는 운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두 번째는 무슨 운하가 있다 그랬죠? 파나마 운하가 있다 그랬었죠. 그쵸? 이 파나마 운하는 어느 나라야? 미국. 파나마 운하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 이 파나마 운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살짝 옆으로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여기죠. 그쵸? 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를 이어주는 요 라인에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게 미국이었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가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매입하게 되면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게 된다. 지금은 돌려주었고 파나마 소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다시 와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영국이 종단 정책을 실시했을 때 프랑스도 뒤이어서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되게 대립을 했었거든. 대립을 해서 요 모로코로 내려와가지고 알제리, 이 프랑스는 알제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마다가스카르.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어주는 무슨 정책? 맞아요. 횡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자, 지도 한번 보자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죠? 여기 같이 한번 보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요 종단 정책과, 그리고 알제리에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이 횡단 정책은 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부딪히겠어요? 가운데에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수단에서 부딪혔었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파쇼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파쇼다 사건에서는 프랑스가 어떻게 하게 돼요? 먼저 양보를 하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종단과 횡단 정책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때 파쇼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파쇼다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졸리신 분들은 언제든지 졸리시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선생님, 독일의 3B 정책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독일 3B 정책. 독일의 3B 정책은 어디였었지? 기억이 나세요? 오, 맞아. 독일의 수도 어디? 베를린. 여기 수도가, 오늘 배우는 세르비아가 갑자기 나오네? 자, 여기 요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맞아요. 베를린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그 비잔티움이 어디였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늘날의 어디야? 도시 이름으로는? 맞아, 이스탄불. 자, 그래서 이스탄불, 여기 비잔티움으로 이어지고, 또 어디로 가요? 맞아요. 이라크의 수도가 되는 어디? 맞아요. 바그다드까지. 그래서 3B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점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 세계 1차 대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제국주의가 팽창하다 우리가 풍선에다 바람을 계속 넣으면 결국 언젠간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팽창하다 뻥 하고 터졌었던 게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되겠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 벨기에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어디를 이제 사유화하죠? 벨기에. 맞아요. 벨기에는 콩고를 사유화했습니다. 왜? 콩고가 어떤 곳이었는데? 맞아요. 고무 생산지였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3B 정책과 3C 정책이 팽창하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국에는 파가 갈리게 되는데, 잘 보세요. 영국부터 한번 봅시다. 영국.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 있는 이쪽은 어디야? 러시아죠. 네. 그래서 러시아,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옆쪽으로 올게요. 옆쪽으로. 여기 바로 앞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를 같이 한번 묶어주고, 그리고 독일.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있죠? 요게 같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 밑에는 이탈리아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3국. 세 나라잖아. 여기도 세 나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 색깔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3국 협상. 그리고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는 3국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 대립을 해요. 응? 원래 이 시기 때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대립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지금 느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 3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는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둘이 사이가 좋지 아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우리 세계대전 나가고 있어요. 페이지 좀 알려줄래? 혹시?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 김 한번 끌게요. 여러분들 발칸반도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가 발칸반도일까? 오! 맞아. 여기를 우리가 발칸반도라고 이야기를 해. 발칸반도. 발칸반도는 별명이 있다? 무슨 별명이 있을까? 바로 유럽의 하얗고 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 유럽의 하얗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약이 있어. 불만 붙이면 어떻게 될까? 언제든지 뻥 하고 터져버리겠지. 그만큼이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여기 이 발칸반도였었단 말이에요. 발칸반도 내에서는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들이 병합됐다가 이제 또 흩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다소 반복이 되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계 1차 대전 발칸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발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발칸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발칸반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 항상 유럽에 화약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곳이었었다. 그래서 강대국 세력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충돌이 잦은 지역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강대국 세력이 충돌하는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렀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발칸반도 내에서도 갈라지게 됐어. 우리 아까 19세기에는 뜻에 맞으면은 이제 동맹이 되거나 대립한다 그랬었지. 이 발칸반도 내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 슬라브주의와 그리고 게르만주의로 나누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범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범인류주의 이렇게 하면 모든 인류를 범인류적이다.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모든 인류를 애워싼다 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범슬라브주의의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그리고 세르비아. 러시아, 세르비아가 이제 슬라브족의 가장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했었던 게 러시아였었고, 그리고 게르만주의 하면은 딱 게르만족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야? 그렇지, 독일이지. 그쵸?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르만주의였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립이 심화돼.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발칸 전쟁이 일어나는데 발칸 전쟁은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있어. 1차 전쟁 때는요, 발칸반도 내에 여러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아까 얘기했지. 동맹을 맺었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게 굉장히 쉬웠었던 때였었다고. 발칸 동맹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바로 그리스, 그리고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발칸반도 내에 있었던 나라들과 어디랑 전쟁을 했었냐면은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 비잔티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고 이야기했지. 비잔티움 제국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멸망시켰었지? 그렇지, 오스만 제국. 이 이슬람 세력이었었던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시켰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칸 동맹이랑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들이 막 여러 독립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랑 맞붙게 되는데 이때 승리하게 되었었던 게 누구냐? 바로 발칸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됐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패전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해야 돼? 뱉어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패전국의 식민지 분할을 놓고 일견이 대립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났었어. 이 1차 발칸 전쟁 이후에 식민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발칸 동맹끼리의 전쟁이었었다는 거지. 알겠죠? 발칸
동맹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2차 발칸 전쟁이었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동맹들이 다시 흩어져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노리고 있었던 식민지가 어디였었냐면, 아까 봤을 거야. 세르비아랑 국경을 마주했던 곳이 있었는데, 헝가리야,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를 다들 호시탐탐 노렸었거든. 근데 이제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웠었던 독일이 이웃 국가였었던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를 합병시켜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합병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게 됐으면은 헝가리 내 건데, 헝가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쟤네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야. 아니 오스트리아 뭔데 헝가리를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이제 이 2차 발칸 전쟁까지 겪으면서 범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가 분분하게 갈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는 황제야? 왕이? 아니죠. 왕의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질 아들들이야. 아들과 이제 아내 황태자 부부가 이제 세르비아에 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세르비아의 19살 청년, 조금 급진적이었었던 소년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결국에는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쏘게 되죠. 그게 이제 세간을 뒤흔들었었던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발칸 전쟁을 겪으면서 범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가 어떻게 되었다? 더욱 심화되었었다. 그러면서 일어났었던 거 무엇?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칸 전쟁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조금 더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요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같이 적으면서 배우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총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을 시발점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다.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었던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피해를 입은 나라가 어디야? 오스트리아, 헝가리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이 누구한테? 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었다. 원래 전쟁하기 전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딱 선전포고를 하게 되니까 그 위에서 아까 갈등이 빚어졌었던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가담했었다. 아까 선생님이 지도 보여주면서 그려줬었던 삼국 협상이랑 삼국 동맹 기억나? 일단은 삼국 협상은 어떤 나라 있었다? 러시아, 그리고 영국, 그렇지, 프랑스 있었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삼국 동맹은 어디였었어? 그렇지, 독일,
오스트리아. 맞아요. 이탈리아였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